뱀바소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강화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강화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강화 군수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증을 교부받고 바로 강화 군수로 지금 군정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요. 선거 당일 강화군 투표율 58%가 넘었습니다. 역대 선거 강화 지역 투표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긴 했습니다만 보궐선거 중에서도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었었는데요. 선거 결과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로 한현희 민주당 후보를 42.12%보다 8% 이상 포인트 앞선 채로 강화 군수에 당선이 됐는데요. 좀 지난 얘기는 합니다만 두 분께서 또 이 강화 군수 선거 전부터 많이 소식을 전해주셨고 캠프 분위기, 선거 운동 전반에 관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선거 총평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먼저 이용창 의원님. 네, 먼저 우리 박용철 군수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또 민주당의 그 후보님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모든 10개 군수구청장님들이 다 바쁜 시기이지만 특히 강화군 같은 경우는 그 보궐선거 치르는 동안에 기간도 있었어, 공백 기간도 있었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정신없이 아마 바쁘게 군 일정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선은 거의 유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지역 상황도 그렇고 비춰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강화군의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선택했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박용철 군수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또 충분히 그렇게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님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의 득표율로 당선했다라 보십니까? 50% 조금 넘었는데. 제가 득표율까지는 예상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당선은 유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생각보다 그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요 생각보다 한 자릿수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뭐 예상하셨던 거죠? 뭐 두 자릿수 득표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김명주 의원님 많이 애를 쓰셨긴 하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 그래도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지난번에 한 35% 얻었잖아요. 이게 7%포인트 정도 더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좀 대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강화 군수 보궐선거 어떻게 총평하신다면요? 우선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전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2.12% 득표율은 과거 없었던 득표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현희 후보가 선전을 했다. 이 부분은 현재 정치 상황,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투표 전에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에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국민의힘이 강화 지역 지지율이 59%, 6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상수 후보하고 우리 박용철 후보 당선자하고 득표율을 합하면 당 지지율에서 3% 가량 못 미치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한현희 후보는 민주당이 23.3% 정도 당 지지율이 있었는데 42.12%를 득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후보 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앞섰고 또 현재 정치 상황이 많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현희 후보가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 군수 선거에서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민주당 국민의힘 각각 2석씩 골고루죠. 영광, 곡성 군수는 가져갔고 금정구청장 그리고 강화 군수는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각자 텃밭을 지킨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 군수 두 분 다 같이 박용철 군수와 의정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뭐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지금 당선 직후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한 박용철 강화 군수에게 한 말씀씩 하신다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화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군수인 만큼 그 믿음의 신뢰에 저버리지 않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약속하신 부분들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집중해서 임기가 지금 이제 2년이 채 안 남은 상태인데 아마 그동안에 진행되고 진행 중이던 것들 또는 멈춰있던 사업들 하기에도 버거울 텐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을 내세운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내려면 진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같이 시의회에서 우리 김명주님이나 저나 이제 다 지켜봤던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발로 뛰시는 군수님이시고 그런 부분들 잘 소화해내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또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글로벌 탑10 시티에서 강화 남단을 경제 자유국으로 지정하려면요. 아무래도 인천시와 또 정부의 또 이런 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2호선, 5호선 연장도 또 강화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공약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5호선 연장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2호선 연장까지도 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김명주 의원님 뭐 당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같이 동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셨는데 박용철 강화 군수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 사실 박용철 군수님이 예, 이제 군수님이시네요. 네, 그렇죠. 저랑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후반기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고 제 옆방을 집무실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방 들어갈 때마다 그 비어 있는 공간 보고 언제 저 방 주인이 오시려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방금 이용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겪어본 결과 네. 뭐 박용철 우리 군수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당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됐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네.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또 응원하는 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런 뭐 입장이고요.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약들 많이 하셨는데 네. 국민들을 위해서는 또 그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들은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은 사실 강화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강화 지역 민원들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용철 군수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저기 박용철 군수께서 시연하실 때요. 시의회 출근하실 때 이 방송을 많이 애청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군수가 되셨기 때문에 바쁘셔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오늘 김명주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군정에 반응도 하시고 또 시의회와 같이 협업하실 수 있는 건 협업하시고 강한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마하실 때도 그랬고 당선 직후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도 할 계획입니다. 그 강화군수 보궐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가 지난 일요일 날에요. 오전 8시 44분에 서구 왕길동 기계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 일요일 날에서 별로 없긴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장 건물 등이 수십여 개 동이 지금 불에 탔는데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김명주 의원님 또 행안이시고 또 이제 어쨌거나 서울 지역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규모, 원인 뭐 좀 한 말씀 상황 좀 보고받으신 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현재 원인하고 피해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 8시 44분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저는 한 9시 조금 넘어서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36개 업체가 이제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 이제 더 많은 이제 건물들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역대 그 면적 네. 단위로는 최대 규모 화재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이게 참 불이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진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건물 구조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샌드위치 판넬로 예. 구조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건폐율이 좀 높지 않다 보니까 건물 외에 이제 추가 필요한 공간을 전부 다 천막들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 바람이 또 꽤 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계속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전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진입도 정면 말고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뭐 소방 헬기가 3대나 뭐 출동해서 네. 같이 진압을 했지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히 그 공장 지대를 넘어서 예. 중간에 야산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민가들이 있는데 다행히 그 야산에 옮겨붙긴 했지만 초기에 좀 진압이 돼서 다행히 인명 피해나 민가 쪽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많은 우리 업체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뭐 저희도 오후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방문 나갈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 뭐 인천시 차원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서구 왕길동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 화재 또 그로 인해서 뭐 옮겨붙어 가지고 뭐 김치 뭐 유통 물류 공장이라든지 뭐 식당까지 다 전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조금 더 사부에서 좀 더 나눠 보고요. 인천시의회 주요 임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